편입 시작엔 편입 N. 자,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자면 편입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월 실력 모의평가 해설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 이제 문제 해설도 할 거지만 좀 키포인트,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이제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 이게 물론 이제 열심히 많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아닌데, 이제 어느 포인트에서 아직까지는 좀 경험이 좀 부족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경험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그걸 보고서 이렇게 좀 키포인트를 잡으면서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y는 x의 x승에 전체의 x승, 요거에 x가 0보다 큰 것의 양수에서의 도함수를 구하라. 그럼 말 그대로 y'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y'을 찾기 위해서 y는 해주시고 x의 x승에 전체의 x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 x승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체의 x승이기 때문에 x의 x제곱승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의 함수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식으로 배운 게 있어요. 근데 공식화를 시킨 거지. 왜냐면 이걸 가지고 뭐 요거의 미분 형태는 이거예요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이제 ln 취약이에요. ln 취약이. 자, 그래서 ln을 양쪽에다가 취해줄 거야. ln y는, 그치? ln x의 x제곱승 이렇게 됩니다. 자, ln 성질상 우리가 요 승수에 있는 거는 밖으로 뺄 수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x제곱에 ln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미분할 거야. 두 번째, 미분. 자, 미분을 할 건데, 이제 한번 싹 보여드리긴 할 거야. 미분하면, ln 미분하면 y분의 y 프라임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자, y분의 y 프라임이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 거 싹 미분해 보시면, x제곱 곱하기 ln x니까 곱의 미분. 2x의 lnx 더하기 x제곱 곱하기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그러면 x가 하나씩 약분이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y분의 y 프라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도함수의 형태인 y 프라임을 찾고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y 프라임은 해서 y를 넘겨주시면 y 곱하기 2x의 lnx 더하기 x 이렇게 나올 텐데, x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x로 묶어볼 거야. 이렇게 2 ln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전부 다 x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y를 x의 x제곱승으로 바꿔주시면, 자, x의 x제곱승에 x 곱하기 2 ln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x 곱하기 x제곱 해주시면 x의 x제곱 플러스 1승에 2lnx 더하기 1이라고 정리가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답은 몇 번이니? 찾아보시면 5번이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 y분의 y 프라임이 나온다라는 것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옆에 거 미분한 다음에 바로 y 프라임은 y 곱하기 미분한 꼴 곱해주시면 조금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이거 앞에 거를 쓰지 않고, 그치?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더라.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도함수의 꼴이기 때문에 미분하시면 되는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돼. 넘어가 봅시다. 자, 2번 문제. 자, 2번 정적분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아크탄젠트 루트 x dx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할 거냐. 요 녀석은요, 일단 써볼게. 1부터 3까지 아크탄젠트 루트 x dx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긴 한데, 치환을 하고도 싶고요. 부분적분을 하고 싶기도 한데,
뭐 여기서는 이제 루트 x를 계속 가져가긴 좀 귀찮으니까 치환부터 살짝 해보고 부분적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요 루트 x, 루트 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1부터 3까지라고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t의 범위는 1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3 집어넣으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미분해서 dx꼴 찾는 게 아니라 루트 x니까 x는 t의 제곱. 루트를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하시면 dx는 2t dt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새로운 조건으로 다 바꿨으니까 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새로운 적분을 표현해 주신다면 2t죠.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 dx를 2t dt, 그러니까 2t 곱하기 아크 탄젠트 t의 d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줬어요. 일부러 좀 상수를 원래 좀 빼면 좋은데 일부러 안 뺐어요. 왜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부분적분을 할 거잖아. 한쪽은 뭐야? 부분적분이 원래 정석이 한쪽은 적분해주고 한쪽은 미분하는 거야. 그렇지? 앞에 거를 적분하고 뒤에 거를 미분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이 역삼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분꼴로 빼놨어요. 왜? 우리가 공식 외울 때 미분 공식에서는 역함수에 미분꼴이 있었다. 그렇지? 그런데 적분 외울 때는 역삼각 함수에 적분꼴이 없었잖아. 그렇지? 왜 없었어? 안 쓰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을 담당하고 있는 역삼각 함수가 될 거다. 라고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적분해 주시면 2t를 적분하면 t의 제곱이죠. 그렇지? 그래서 한쪽 적분하면 한쪽은 미분할 거지. 아크 탄젠트는 미분하면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됐어? 자,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자, 곱해주면 첫 번째 t제곱 아크 탄젠트 t의 범위인 1부터 루트 3까지 마이너스. 자, 계산해서 곱해줘서 해주면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 1 플러스 t 제곱분의 t의 제곱 dt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 분수꼴인데 약간 가분수 형태죠. 이걸 처리해 줘야지. 왜?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치할 수도 있는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시에는 분모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시면 돼요. 나눠준다. 자, 그래서 자, 뭐 계산해서 뭐 집어넣어 보시면 3 곱하기 3분의 파이, 3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그냥 4분의 파이. 아크 탄젠트는 4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 가분수 처리를 해주시면, 그치? 1 플러스 t 제곱분의, 자, t 제곱이고, 차수가 똑같죠, 최고차항이. 그렇기 때문에, 상수로 이제 더해주고, 1 플러스 t의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가분수 형태로 나눠줄 수 있는 걸로, 그치?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됐니? 자, 그래서 뭐 3은 뭐 약분이 될 거고, 그치?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이어볼까? 자, 파이에서 4분의 8, 4분의 3파이고요, 그렇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루트 3까지 약분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dt 이런 식으로 나와서 4분의 3파이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t 제곱분의 1은 미분한 게 아크 탄젠트였으니까 적분하면, 그치? 아크 탄젠트 t 형태가 될 거고 1부터 루트 3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4분의 3파이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아크 탄젠트 루트 3은 3분의 파이, 아크 탄젠트 1은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더하기 1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12분의 10이니까 6분의 5파이의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잘 나와져 있는 게 답이 몇 번이야? 이제 4번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고 6분의 5파이를 가지고 있는 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이제 선형근사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울게요. 자, 이 선형근사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테일러 곱수. 미적분 3의 3강이죠.
선형근사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냐면, 원래 테일러 급수가 fx가 f'A 더하기 f'A의 x-a의 1승, 그리고 2팩토리얼 분의 f2'A의 x-a의 제곱하면서 막 이어진 녀석이었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선형근사식, 더 나아가서 1차 근사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fx에서 요 1승 파트까지만 이용해서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선형근사식 아니면 1차 근사식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둬라.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선형근사식이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요 형태를 봐봐. 27.3, 3분의 2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승 안에 27.3이라는 좀 괴상한 녀석이 있는데 쫄지 마시고요. 그냥 요 fx 자체를 제가 요 x의 3분의 2승꼴로 좀 바꿔볼 겁니다. x 안에 지금 27.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x는 지금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a는 그럼 뭘로 쓸 거냐? 요건데 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쫄지 마시고 지금 3분의 2승이죠? 그치? 그래서 이 3분의 그러니까 분모승이 없어지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승 꼴이죠. 그럼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 3의 3승은 27이다. 그치? 4의 3승은 64야. 그치?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 27.3이죠. 얘가 x 값이야. 얘랑 제일 가까운 거. 3승 중에서 27.3과 제일 가까운 건 뭐예요? 얘거든요. 괜찮아요? 됐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요. a가 27이고 x가 27.3일 때의 값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럼 끝났어. 나머지 뭐야? FA랑 F'A 값만 내가 찾아주면 되거든요. 괜찮니? 자, 그래서 자, fx가 x의 3분의 2승이니 f의 27은 3의 3승이었지. 그치? 3의 3승이니까 3의 제곱이라 9로 될 거예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지만 내가 미분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f'x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렇게 될 거고요. 괜찮니? 자, 그래서 f'에다가 27 집어넣어 주시면 3분의 2의 뭐 곱하기 3의 3승이 원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니까 그치? 약분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9분의 2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fx는 fa가 f27이죠. 그래서 9 됐어? 뭐 일단 아니면 이렇게 한번 써. f27 더하기 f'27에 x-27 여기까지구나. 자,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9 더하기 9분의 2에 x-27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게 x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27.3을 집어넣은 값을 찾고 싶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 자, 그럼 9 더하기 9분의 2에 곱하기 자, 27.3에서 27을 빼니까 0.3만 남을 거야. 0.3이니까 10분의 3. 그치? 자, 그러면 약분해. 이건 3이고 얘도 5니까 자, 15분의 1이네. 그래서 9 더하기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9 하면 135니까 136 나와서 답은 4번이 나오는 문제다. 여기 4번 체크 딱 하시면 되지.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야? 선형 근사식이에요. 뭐 뒤에 뭐 3분의 2승 나와서 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근사값이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왔고요. 우리가 선형 근사식이니까 테일러의 1차까지만 이용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바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A 값 설정하는 거. X 값은 뭐 주어졌으니까, 그렇지? 너희가 A 값만 잘 설정하면 사실 틀릴 일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4번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설정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상화 함수가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이 값 찾으라고 하면 무조건 미지수로 설정해 둡니다. 첫 번째 미지수. 자, 그래서 어떻게 그냥 미지수로 하냐면 그냥 이제 아크 사인의 9분의 16파이는 A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해 놔봐요. 그 다음에 이 역삼각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각도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제한되는 이제 값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역삼각 함수에서 이 A는 뭐야? 각도거든요? 얘 각도야. 그렇죠? 그래서 요 A의 일단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네요. 그렇지? 아크사인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거. 뭐 값은 뭐 사인은 어쨌든 간에 각도가 얼마든지 간에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지.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바꾼 이유가 뭐야? 그래서 사인 A는요. 사인 9분의 16파이랑 똑같아야 된대. 그래서 똑같은 값을 갖는 요 A 각도를 찾고 있어요. 됐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좀 활성화가 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그래프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자, 지금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살짝만 이렇게 요렇게까지 좀 그려볼까? 너무 크게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0부터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고. 괜찮니? 그리고 제가 여기 설정해 놓은 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란 말이죠.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알고 싶은 거 9분의 16파이랑 똑같은 걸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9분의 16파이다 라고 한다면요.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요 2파이랑 9분의 16파이랑 얼마 떨어져 있어? 그쵸? 9분의 2파이만큼 떨어져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가 9분의 2파이만큼 떨어져 있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인은 되게 대칭적인 녀석이라서 이렇게 딱 각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값을 가지는 각도를 찾아보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나오는데 제가 원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야. 여기가 2분의 파이까지란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얘도 있지만 이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게 얘도 있어요. 그치? 됐니? 그래서 요 각도를 찾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봐봐. 2파이에서 9분의 2만큼 왼쪽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얘도 대칭적인 모양이죠. 그래프가 되게 똑같이 갈 거야. 9분의 2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0에서부터 9분의 2파이만큼 간 마이너스 9분의 2파이 값이겠죠. 얘가. 됐니?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분의 2파이라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은 2번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요 별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서 그리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체크를 해서 바로 답을 찾으라고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라는 게. 괜찮니?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 좀 잘 연습을 하셔가지고 머릿속에서 잘 연상을 하신 다음에 바로바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5번 문제. 자, 밑면의 반지름과 기둥의 높이의 합이 10cm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봐봐. 최대. 일단 키포인트. 최대. 부피가 최대래. 부피가 최대.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반지름과 기둥의 높이의 합이 10이래.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그냥 그려봐.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치? 자, 뭐래? 원기둥이래. 원기둥이래. 자, 원기둥 그릴게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은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 R이지. 그 다음에 높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여기 H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기둥과 높이의 합이 10이래. 자, R 더하기 H는 10이래요.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뭐 조건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뭘 찾고 있어요? 부피가 최대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V는 밑면은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R제곱에 이제 H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잖아. 높이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높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자, R 더하기 H는 10이죠? 그치? 그래서 H는 10-R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R과 H 두 개의 미지수로 이루어져 있던 식이 R만의 식으로 바뀔 거야. R만의 식으로. 자, 그러면 V는 파이 R 제곱에 10-R 이렇게 바뀌니까. 괜찮니? 자, 그래서 파이 빼고 자, 10R 제곱 마이너스 R 3승 이렇게 바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끝났어. 이제 부피가 최대가 될 때래. 자,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는 뭐였어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임계점을 찾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식을 잘 세워놨으니까 이제 뭐 해? 미분의 V'은요? 자, 파이는 상수니까 필요 없고요. 20R 마이너스 3R 제곱은 0이 되는 임계점 찾아볼 거야. 자, 그래서 얘 안에가 0이 되면 되죠. 그치? 자, 20 마이너스 3R에 R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R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R은 0과 3분의 20 두 개를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R이 0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입체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0이 답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0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그치? 입체가 있다고 했는데 0이면 입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쓰면 되잖아. 그치? 물론 보기를 봤을 때 3분의 20밖에 없으니까 4번 체크하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자, 이건 지울게요.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범위가 되게 이상하잖아. 그치? 잘 못 보던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문제를 푸는데 쓰이는 게 중요한 거야, 공식이. 그래서 사인의 3승, 사인의 2승, 다시 말해서 사인의 n승꼴이 나오면서 범위가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분의 파이 배수죠? 그치? 범위들이. 그래서 와일리스를 쓸 거야, 와일리스. 됐니? 자, 와일리스를 쓸 건데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홀수승도 있고 짝수승도 있으니까, 그치? 이거를 조금 잘 보기 위해서 자, 지금 범위를 보니까 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되어 있고,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니까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모양만 좀 그려볼게. 마이너스 파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y는 sin x 그래프이고요. 자, 그리고 밑에 뭐 x축, y축이잖아요. 근데 x축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니까 얘도 마이너스 파트,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치? 이것도 물론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면 참 좋은데 사실 뭐 연상이 잘 안 되면 그려봐야지 뭐. 귀찮더라도 안 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x, y 제로. 자, 마이너스 파트, 플러스 파트, 플러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 마이너스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y는 코사인 x.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이거 틀렸으면 사실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공식화를 좀 시켜볼 거야. 우리가 와일리스의 기본 형태는 뭐였어요? 범위가. 기본 형태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기본 형태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 맨 첫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사인의 3승 x dx 이거죠. 얘 바꿀 거거든. 3승은 홀수승이죠. 홀수승은 봐봐. 마이너스의 홀수승은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신경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죠.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파이잖아. 마이너스 1개. 그치? 마이너스 1개, 플러스 1개, 플러스 1개죠? 됐니? 플러스 2개와 마이너스 1개를 합치면 어때요? 플러스 1개만 남지. 그럼 끝났네. 플러스 1개 값만. 됐어? 자, 그래서 플러스 1개 값 나오는 대표적인 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3승 x dx고요. 홀수승이니까 3부터 시작하면 3분의 2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자, 코사인이네요. 쫄지 마시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코사인 3승 x dx입니다. 얘도 기본 형태를 찾기 위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파이죠.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지. 됐어? 근데 봐봐. 마이너스 몇 개야? 1개, 2개, 3개야. 됐어? 플러스 몇 개야? 1개, 2개야. 됐니? 자, 그러면 얘도 플러스 3개, 2개랑 마이너스 3개를 합쳤어. 그럼 마이너스 1개 남지. 마이너스가 유지가 돼야 돼. 홀수승이니까. 됐어?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승 x d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겁니다. 됐어? 자, 세 번째.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인데요. 자, 짝수승이야, 제곱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마이너스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똑같은 대칭적인 녀석이 몇 개인지만 찾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니까 하나, 둘, 세 개지? 마이너스를 전부 다 플러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짝수승이니까. 그럼 3개니까 3배 해주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됐어요? 짝수승은 맨 마지막에 2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되니까. 자, 4번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 d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인데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2개긴 하지만 전부 다 플러스로 보라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가 총 3개. 그럼 4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 dx인데 됐어. 요것도 단순하게 4분의 3파이 똑같은 값 나오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은요. 뭐 1, 2, 3 다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뭐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니까 3분의 4 하나 나오겠네. 그럼 답은 몇 번이니? 5번이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너희 이거 그래프 생각하면서 와일리스라는 걸 할 줄 아니? 라는 문제죠. 와일리스. 와일리스가 이렇게 단독으로 튀어나오는 문제가 잘 없긴 한데 전부 다 이제 문제를 푸는 데에 숨어 있어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와일리스를 정말 잘 알아두셔야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치? 지울게요. 자, 7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n분의 1까지 아크탄젠트 x dx거든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극한을 보기도 좀 많이 힘들고요. 그치?
범위에 n분의 1이 있으니까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n분의 1을 t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요거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바뀌어요. 됐니? 자, n분의 1이 요거니까 n은 t분의 1이죠. 이렇게 바뀌지? 됐어? 자, 해주시면 t제곱분의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아크탄젠트 x dx. 뭐 x를 바꾼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이 0분의 0꼴 나오거든요? 부정의 형태네. 그치? 왜? t에다 0 집어넣으면 0부터 0까지죠. 적분은 똑같은 범위면 0이었잖아. 괜찮니? 됐어? 자, 그러면 내가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로피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로피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t가 0으로, 즉 극한이, x가 0으로 갈 때는, 그치? 이제 극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됐니? 이때, 뭘 이제 비교하고 뭘 쓸 수 있는지 알면 좋다 그랬어요. x가 0으로 갈 땐 최저차항. 그렇지? 그리고 쓸 수 있는 급수는 맥클로린 급수, n급수. 됐어? 그리고 무한대니까 큰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제일 큰 것만 비교할 거니까 함수의 크기 비교. 그렇죠? 됐니? 아이고요. 함수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았나? 함수의 크기 비교. 자, 그래서 지금 t잖아요.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 최저차항 비교할 거고요. 맥클로린 급수 사용할 수 있겠네로 가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자, 맥클로린 급수 쓴다. 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아크탄젠트 x. 아크탄젠트 x는 뭐야? 뭐 x-3분의 1 x 3승 더하기 막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t제곱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맥클로린 급수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최저차항 비교하려고. 제일 큰 거, 최고차항 비교하려면 맥클로린 못 써요. 왜냐면 맥클로린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 최저차항만 알겠지. 자, 그래서 나 여기서 최저차항. x의 1승이 최저차항이겠지. x의 3승보다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요것만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 분의 인테그랄 0부터 t의 x dx. 요것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에 x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범위는 0부터 t라고 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분의 2분의 1 t제곱 이렇게 나오죠? 위아래가 똑같으니까 얘 극한값은 얼마야? 2분의 1로 정리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2번이 나오는 문제야. 됐어? 그래서 로피탈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정적분의 도함수라고 이 적분 형태에서 미분한 걸 배웠기 때문에 정적분의 도함수를 물론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근데 왜 맥클로린으로 써줬냐면 봐봐. 보기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 없죠. 극한값 존재하겠지. 근데 봐봐. t가 0 넣으면 0이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극한값 존재하려면. 그럼 얘 로피탈 최소한 몇 번 해줘야 될 것 같아? 한 번 가지고는요 0이 안 없어져. 2번은 해야 될 거야. 됐어? 근데 2번 하느니 맥클로린 써서 그냥 바로 끝내는 거 좋지 않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인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방정식, 3차 방정식이네요. 이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 정수는 어떻게 좀 찾는 거야? 당연히 뭐 K의 범위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자, 방정식이 나오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대.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미의 그래프 3차방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됐니?
자,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게요. 됐어? 여기가 다 극값들이죠. 임계점. 그쵸? 자, 그럼 봐봐. 얘가 X축 기준으로 근을 3개 가지는 녀석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요 FA, 그러니까 FA 값이죠. 요 녀석을 FX라고 쓰면, 그치? 요 FA는 항상 X축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 그래프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리고 FB, FB 값은요, 항상 밑쪽, 그러니까 X축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음수겠지. 그래서 FA랑 FB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 한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니까. 맞아요. 이 그래프가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어. FA가 마이너스고 FB가 플러스라 할지라도, 그렇지? 서로 그 반대를 만족하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니? 됐어? 그래서 요걸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임계점 찾아야 되거든요. 가보자. 임계점 찾자. 임계점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fx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로 주어진 걸 미분해서 f 프라임 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얘가 0을 가지는, 그치? 자, 6으로 빼서 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니까 인수분해 하면요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과 2네요. 됐니? 자, 임계점 두 개예요. 어떤 게 극대고 어떤 게 극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너무 가혹하잖아. 두 번 미분해서 또 언제 찾고 있어. 그냥 넣어서 곱하자고. 그치? 넣어서 곱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f-1은 그치? 아이고, 이것부터 하지 말고 두 번째 f-1 곱하기 f2는 0보다 작다. 이걸 써놓고 가자. 자, 그 다음 필요한 거. 그래서 f-1은 얼마예요? 집어넣으면 되겠지. f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2에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2네. k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k된다. f2, 그러니까 fx에다가 2 집어넣은 값 찾아보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더하기 k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k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거든요. 됐니?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자, k 플러스 7 곱하기 k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대요.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제 범위가 끝났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20까지, 근데 포함하진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해서 19까지 이렇게 되니까. 뭐 0부터 19까지면 20개, 그리고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 6개니까 셋 따라서 26개군요. 라고 찾을 수 있겠지. 답은 그래서 3번이 문제야. 됐어요?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가 있었으면 좀 더 바뀌었겠죠? 됐니? 됐어? 근데 등호는 안 붙어요. 서로 다른 세식은 무조건 부반대가 나와야 돼. 자, 지울게요. 자, 9번 문제. fx는 x 곱하기 코사인 x, 사인 x에 대하여 f의 2026승의 0의 값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f를 n번 미분해서 0 집어넣은 값 찾아달라 라고 하는 것들은 공식이었지. 외우는 거. n 팩토리얼 곱하기 an이고요. 요 an은 n차 항의 개수입니다. 됐어? 됐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0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는 매클로린 급수. 그러니까 0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클로린 급수를 사용해서 n차항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니?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fx가 x 곱하기 조금 더 가면 sin x, 코사인 x죠. 그치? 그래서 2분의 1과 2 sin x, 코사인 x.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2 sin x,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2배각 공식을 통해서 2분의 1 x, sin 2x 이 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괜찮니?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매클로린에서 곱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치? 너희가 어떻게 구할 건데? 그치? 근데 이거는 쉽죠? 그래서 x의 1승 앞에 있으니까 sin 2x에서 얼마만? x의 2025승만 찾으면 돼. 됐니? 자, 그래서 sin 2x 같은 경우에는 x의 1승이죠.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1에 2x의 3승 더하기 나갈 거야. 그치? 나가서 2025 팩토리얼 분의 1에 2x의 2025승까지 구할 거거든요. 그치? 근데 부호를 모르잖아. 제가 물론 저는 뭐 대충 감이 잡혀가지고 플러스로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인과 코사인은 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인의 매클로린 급수. 그래서 사인 x를 기준으로 뭐 2x는 상수니 2는 상수잖아요. x가 몇 승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봐봐. x의 1승이죠. 그치? 그리고 x의 3승, x의 5승, x의 7승, x의 9승 이렇게 홀수승만 나올 거거든. 근데 봐봐. 앞에 보는 플러스부터 시작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그러겠지. 근데 x의 11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파트가 나오겠지. 그럼 똑같은 1이긴 한데 달라요. 부호가 달라지지? 그래서 x의 뭐 13승, x의 15승, x의 17승, x의 19승 여기까지 가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가죠. 그 다음에 홀수니까 x의 21승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나와. 그럼 다시 플러스부터 시작이지. 그래서 x의 1승부터 x의 19승까지가 한 사이클이다. 그래서 보통 20단위로 끊어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야. 코사인도 물론 체크를 해보면 돼.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어. 괜찮니? 자, 그래서 1부터 19까지 20으로 끊으면 되겠네. 2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2025잖아요. 자, 2025를 20으로 끊으시면 그렇지? 20으로 끊으시면 1이니까 20 나오죠? 25니까 0이고 1 하면 20 해서 5 남네? 그치? 그러면 요 녀석과 부호가 똑같을 거다. 됐니? 그래서 제가 플러스라고 썼지만 왜 플러스라고 쓴지 알겠니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집어넣을 거야. 자, 요 앞에 것만 좀 지워볼까? 요것만 좀 지워봅시다. 일단 쓰고 지울까? 자, 그래서 2분의 1x 곱하기 2x 마이너스 딱 해서 내가 필요한 게 2025 팩토리얼 분의 2의 2025승에 x의 2025승만 필요하죠. 그치? 왜? x의 1승을 곱할 거. 얘니까요. 됐어. 자, 그래서 앞에 거 다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것만 가자. 더하기 2025 팩토리얼 분의 2 하나 나눠주시면 2에 2024승에 x의 2026승 이렇게 되겠지. 요거 앞에 건 좀 지울게요. 쓰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졌네. 자, 따라서 내가 필요한 f2026 미분에서 0 집어넣은 값은요. 일단 2026이니까 2026 팩토리얼 곱하기 자, 2026의 개수 얘죠? 그렇지? 자, 그래서 2025 팩토리얼 분의 2에 2024승이 되니까 자, 팩토리얼은 1부터 그렇지? 2025까지 곱한 거잖아. 얘는 2026까지 곱한 거고 그래서 약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니? 1부터 2025까지는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6 곱하기 2에 2024승이 되니까 다 보이네. 3번이 답이다. 자, 부호를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1번으로 체크할 수 있었을 거야. 1번으로 체크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개념이 잘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이클이 좀 더 커, 범위가. 자, 이제 10번부터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4x와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으로 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냥 그래프 모양이 쉬워서요.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이제 그려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는 좀 더 편할 거야. 자, 그래서 y는 x제곱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4x. 이 녀석의 y는 4x 이렇게 되겠지. 0이고 x축이고 y축인데 이걸로 둘러싸인 이 두 개의 그래프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치? 영역을 y축으로 회전하여서 얻은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찾아라 라는 문제죠. 그래프를 딱 그려봐도 사실 4x가 위쪽에 있죠.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교점. 그래서 첫 번째 교점부터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4x는 x제곱이라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4는 0이라 교점인 x는요 0과 4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그래프에다 표시하면 4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y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vy죠. vy의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좋은데 2파이에 그쵸? 범위는 0부터 4까지 오케이 확인했고 무조건 x를 곱해요. 그 다음에 곱하기 y거든요. y인데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 거를 빼주시면 좋아. 위쪽에서 아래쪽. 그래서 자 4x 빼기 x제곱이죠. dx 됐니? 자, 그래서 전개해서 여러분 잘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2파이의 인테그랄 0부터 x, 4까지 x 잘 전개해주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x 3승 dx 이렇게 되니까. 됐어? 자, 2파이에 적분하시면 3분의 4, x 3승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범위는 0부터 4까지. 0 집어넣으면 0 필요 없으니까요. 4 싹 집어넣어서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2파이에 3분의 6의 4승이니까 256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92를 빼면 3분의 128파이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답이 있네요. 답은 3번이네. 그치? 됐어. 뭐 192 빼면 그쵸? 64 나오니까. 됐니? 자,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정말 10번은 공식만 외웠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보시면 11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곡선 y는 하이퍼볼릭 사인 x에 접하고 기울기가 4분의 5인 두 직선의 y절편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로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기울기. 뭐 문제에서 기울기로 주어졌으니까요. 그치? 자, 그럼 y'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거든요. 얘가 4분의 5래요. 그치? 얘가 4분의 5래. 그래서 얘를 이제 만족하는 걸 찾을 거거든요. 자, 근데 얘도 되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4분의 5죠. 근데 여기서 x는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 4분의 5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요거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ln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요걸로 외우라고 알려드렸어요. 됐어? 자, 그래서 4분의 5를 싹 다 집어넣어 주시면 따라서 x는 그치? ln 4분의 5 더하기 루트 16분의 2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16분의 25에서 1 빼면 16분의 9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면 4분의 8 나와서 ln 2로 정리가 될 거예요. 될 거야. 자, 근데 ln 2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이제 귀찮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ln 2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우함수야, 우함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이렇게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항상 고려를 해줘야 돼. 얘가 ln2예요, 그치? 0을 기준으로. 그럼 ln2일 때의 값은 얘겠지, 그치? 됐니? 근데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게 여기 하나 있잖아. 근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ln2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 기울기가 4분의 5를 만족하는 녀석은요, x가 마이너스 ln2 하나와 ln2, 그러니까 총 2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됐어요? 물론 x가 뭐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긴 한데 안 주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고려를 해줘야 돼. 언제 때? 하이퍼블릭 코사인 나올 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뭐 x 그러면 x가 ln2일 때 y는 하이퍼블릭 사인 ln2 나오잖아요.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왜 y값 찾고 있어요? 이 접선의 식을 찾아야 돼. 왜? 기울기가 4분의 5인 두 접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y좌표를 알지. 그래서 점도 좀 찾고 있는데, 자, 점을 찾아보면 2분의 1에 2의 ln2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n2승 이렇게 되니까 다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서 4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됐니?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ln2일 때 y는 하이퍼블릭 사인 마이너스 ln2 이렇게 될 거고,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ln2 마이너스 2의 ln2승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2분의 1에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자, 다 적었을 거라고 믿고 지울게요. 이제 자리가 좀 부족하긴 해, 그치? 자, 그래서 이 기울기 쪽을 지어볼게요. 우리가 ln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접선 찾으면 되지 뭐, 그치? 자, 첫 번째 접선은요, x가 ln2일 때 y가 4분의 3 요 점에서 접선이죠. 기울기가 4분의 5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y는, 그러니까 y1 할까? y1은 그렇지? 기울기가 4분의 5래. 그럼 4분의 5 x 써요.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x 값 집어넣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자, 원래는 우리가 4분의 5네, 그렇지? 그리고 x 마이너스 ln2이고 x가 ln이고요. y가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전개하셔가지고 뭐 4분의 5 x 마이너스 4분의 5 ln이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 정석풀인데 이 과정을 건너뛴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정석으로 풀어서 알겠지만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x의 1차의 개수, 그치? x 1승의 개수잖아요.
됐어, 4분의 5가. 그럼 4분의 5 x 미리 써놓고, 기울기 아니까. 그래서 ln이 집어넣고, ln이 없어지면 좋겠네. 마이너스 4분의 5 ln이 집어넣고. 4분의 3 나와야 되네. 더하기 4분의 3 집어넣으면 땡이잖아. 됐어? 자, 이것도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ln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었지. 요 점에서 똑같이 y2라는 녀석이 기울기가 4분의 5였어. 그럼 4분의 5x 쓰고 마이너스 ln이 집어넣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ln이니까 더하기 4분의 5 ln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ln 자체에 집어넣은 값이 없어질 거고, 다 없어진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y2를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아. 이게 그래서 너무 이제 x값과 y값이 복잡하게 나오면 그냥 정석으로 푸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그냥 바로바로 생략을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야. 괜찮니? 자, 그래서 두 개의 y절편을 찾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y1 절편. 그래서 y절편은 x가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5 ln이 더하기 4분의 3. 여기도 y1 절편, y2 절편은 x에 0 집어넣으면 4분의 5 ln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봐봐. 마이너스가 어느 쪽에 붙어 있어? ln이 앞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절편 사이의 거리니까, 자, 거리는 어차피 똑같은, 그쵸? 똑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 그냥 빼주면 되겠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 ln이 마이너스 4분의 5 ln이 마이너스 4분의 3 빼주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빼줬더니 답은 얼마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ln이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ln이가 답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니? 4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찮은 문제예요. 귀찮은 문제인데 이거는 좀 많이 틀렸을 거라 예상을 하는 문제야. 왜냐면 x점을 ln2 요거 하나만 가지고 했었으면 틀렸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ln2까지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하니까 지금 외우면 돼. 틀렸다고 뭐 슬퍼할 건 아니야. 지울게요. 요건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기도 해요. 사실 요거는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맞췄으면 아주 퍼펙트하게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다. 그치? 자,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자, 이상적분이다. 이상적분도 외우면 돼. 자, 근데 인테그랄 2026부터 무한대까지 x, ln x, ln x의 p승분의 1 dx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p의 범위를 찾아라. 일단 p승 쪽이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ln x 요거를 t로 치환할게. 왜 이거를 바로 치환하냐면, 자, 미분한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범위를 찾고 바로 미분꼴 찾을게요. 자, 2026쯤에는 ln 2026부터 뭐 ln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니까 무한대겠지. 자, 그 다음에 미분할 거야. 미분 해주시면 ln 미분은 ln x 분의 1이고요. 요 ln x 미분하시면 x분의 1이죠. dx는 dt. 됐어. 근데 요 미분 형태가 어디 있어요? 미분 형태가 여기 있잖아요.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나와요. 자, 그래서 바꿔줍시다. 자, 인테그랄 ln 2026부터 무한대까지 t의 p승분의 1 dt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특이점,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t가 0이죠. 근데 그게 없어. 그렇지? 없다.
무한대 하나 있다. 됐어. 그럼 뭐야? 케이스 1이에요. 됐니? 이 케이스 1이 수렴하려면 이 t의 p승, 즉 p가 1보다 커야 수렴이었어. 나머진 발산이란 얘기예요. 괜찮니?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답이 몇 번? 4번이 문제다. 그래서 이상적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요즘 뭐 기출 출제상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이상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맞춰야지.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야. 지울게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이게 작년에는 좀 많은 학교가 안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나오다 안 나오다 해. 자, 13번 극좌표 방정식이 R은 1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로 즉 주어진 곡선 위에 세타는 3분의 파이인 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접선의 기울기야. 우리가 극좌표 R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세타가 얼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일단 X는 R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었고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는 걸 외워라. 그치? 외워라 라고 했었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dy dx는 그쵸? x 미분하고 그대로 가져와. R 프라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분의 R 프라임 사인 세타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라고 알려드렸을 거야,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R은 뭐 1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R 프라임은 루트 3 코사인 세타죠. 그죠? 자, 그래서 다 집어넣어 보자. 자, 그러면 루트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좀 기네. 그치? 자, 이렇게 되고요. 됐니? 그 다음에 R' 똑같이 보면 루트 3에 코사인 두 개니까 코사인 제곱엑 세타로 좀 쓸게요. 1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세타가 얼마일 때? 3분의 8일 때 집어넣을 거야. 계산만 잘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3 더하기 2분의 5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고 4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괜찮니? 자, 어차피 뺄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2고 어디 보자. 아이고, 4분의 4분의 루트 3이고 저거니까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니까 2 이렇게 나오고 유리아를 통해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문제야. 그래서 1번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공식만 외우면 돼. 공식만 외우면 되고요. 넘어가도 돼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14번 문제. 자, 1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 최대값과 최소값에 좀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최대값 최소값 나왔는데 임계점 찾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밑에 이제 조건들이 더 나와 있어.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 첫 번째, 자
이거거든요. 야, 부등식에 뭐가 있어? F'에 부등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였어요? 미분의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여라. 됐니? 자, 그리고 F0 값 주고요. F1 요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할 거야. 미분의 평균값 정리로. 자, F'X는 했니? 1 빼기 0 분의 F1 마이너스 F0 이렇게 좀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F0 쓸 수 있죠. 3. F1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니까.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3이거든. 됐니? 했어? 자, 그 다음에 조건. 지금 나는 이용했어. 이제 가 이용해야지. 자, 절대값 F'X가 절대값 F1 마이너스 3이고요. 요 녀석이 2보다 작거나 같대요. 됐니? 자, 절대값에 부등식 딱 들어가 있잖아. 절대값 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부터 F1 마이너스 3. 그래서 2까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3을 싹 해주시면 1부터 F1은 5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F1의 최소값은 1이죠. 요게 스몰 m. F1의 최대값 라지 m은 5죠. 됐니? 따라서 스몰 m 더하기 라지 m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구하면 6이 나온다.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나온다. 됐어? 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했어가지고 임계점 찾는 건 줄 알았는데 뭐 fx가 뭐 따로 주어진 것도 없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는 f 프라임 녀석의 부등식이 튀어나오면 미분의 평균값 정리였어요. 괜찮니? 넘어갈게. 자, 15번 문제. 자, 15번. 다음 특이적분 중 수렴하는 것을 골라라. 자, 특이적분이니까 웬만하면 이상적분이긴 해요. 그치? 자, 한번 봅시다. 자, 가부터 좀 볼게요. 가. 이건 뭐냐? 자, 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분의 1 dx죠? 됐어? 자, 근데 봐봐. 얘 특이, 무한대는 없어. 케이스 1은 아닌데 얘 특이점 얼마야? x는 0일 때 분모가 0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범위 사이에 있어. 그치? 그쵸? 요 범위 사이에 있단 말이야. 범위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치? 그럼 뭐였어? 케이스 2야. 이 케이스 2는요, x의 p승분의 1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금 2잖아. 그치? 야, 그러면 2가 1보다 크면, 당연한 얘기지. 근데 크면 뭐야? 발산이었죠. 케이스 2는요, 요 승수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이라 그랬어요. 괜찮니? 자, 그래서 가는 탈락입니다. 발산이야. 됐어? 자, 나와볼까? 자,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2의 마이너스 x승 sin 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ine은 보통 이제 제일 큰 값이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sine을 이제 1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얘가 이제 감마함수꼴을 만족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감마함수 요 녀석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1승의 2n-x승 dx는 여기 n-1의 팩토리얼을 가질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요거지. 아유, 뭐야. 자, 그래서 요거 그냥 집어 넣으면, 그치? 요 녀석은, 그치? 얘는 얼마예요? x의 1승이잖아.
그치?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했어. 외우라고 했죠. 왜 0인데요? 외워. 외우자. 뭐 증명할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이야. 그럼 1보다 작대. 자, 우리 얘가 수렴이야. 수렴보다 작으면 뭐야? 수렴이지. 괜찮니? 그래서 답은 요거 나는 이제 수렴이죠. 얘는 뭐 정석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꾸 돼. 뭐 어떻게 보면 E의 x승분의 x dx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원래 다항함수일 때 케이스 1을 많이 했었어. 이제 여기도 다항함수니까 승수를 봤었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케이스 1, 그러니까 무한대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 1에서 이 다항함수보다 큰 기수함수라든지 팩토리아라든지 그게 분모에 있다면 얘는 무조건 수렴이거든요. 뭐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죠. 근데 뭐 정석은 이렇게 좀 볼 거다. 자, 다 얘도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 분의 2n 마이너스 x승 dx.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됐어? 자, 그런데 뭐 사실 이제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감마함수로 좀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감마함수 n이 이게 사실 아까 쓰려다가 말았는데 0보다는 이제 커야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얘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치? 얘도 정리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2n 마이너스 x승 dx잖아. 그치? 그러면 n이 2분의 1일 때니까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수렴이지. 어떻게 보면 뭐 2분의 1, 그치? 그죠? 근데 뭐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어.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그치? 루트 x 2의 x승분의 1 dx. 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감마함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자, 일단 봐봐요.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케이스 1이거든. 근데 요 0이라는 특이점도 여기에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케이스 2예요. 그래서 쪼개주는 거지. 0부터 1에 x의 2분의 1승 2의 x승 분의 1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x 2의 x승 분의 1 d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케이스 2고요. 얘는 2분의 1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이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무한대니까 케이스 1이지. 케이스 1인데 지수함수가 분모에 있네. 위에 뭐 비빌 만한 게 없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렴이다. 그치? 그래서 다는 무조건 수렴이에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만약 감마함수가 기억이 안 나서 못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라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이거 좀 지울게. 자, 라.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건데 이제 라도 분리를 해볼까?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2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무한대까지 x2의 x승분의 1 dx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이 들어가면 지수함수가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수렴일 거 아니야. 됐어? 케이스 1인데.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다함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런데 x 1승이잖아. 1승. 그치? 자, 근데 이 케이스 1 여기에서는요. 뭐 x의 p승분의 1 요거에 대한 수렴 발산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p가 1보다 커야 수렴이었어. 됐어? 나머지는 다 발산이죠. 그럼 얘도 뭐야? 1승은 얘는 1 포함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이죠. 괜찮니? 괜찮아요? 야, 그러면
발산 더하기 수렴이잖아. 하나라도 발산이면 얘는 발산입니다. 그치? 수렴값이 나오려면 전부 다 수렴이어야 돼. 그래야 수렴이고 하나라도 발산이면 무조건 발산이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렴인 거는 지금 나하고 다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어갑시다. 16번 문제. 이거 지울게요. 이상적분이 되게 귀찮아요. 귀찮은데 한 번 이제 개념을 잘 잡아놓으면 절대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만큼 쉽단 얘기야.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 자, 16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루트 4-x제곱 dx의 값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 1부터 2까지 뭐 x제곱분의 루트 4-x제곱 dx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요거 접근하려고 보니까 내가 외운 공식 중에서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접근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치? 치환도 안 될 것 같아. 모든 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있죠? 그치? 그러면 삼각 치환을 쓸 거예요. 괜찮니? 자, 그래서 x를 2 sin 세타로 놓으면 되겠지. a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외운 거. 그치? 자, 그래서 1부터 2까지 x의 범위는 x가 1이면 sin 세타가 2분의 1이 sin 세타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세타는 6분의 파이죠. 됐니? 세타 값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 귀찮아하지 말고. 자, x가 2일 때 sin 세타는 1이 나와야 하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나와야지. 그치? 왜? 우리는 sin 세타의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세타의 범위를 찾고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미분하면 dx는 2 코사인 세타 d 세타고요. 외우면 좋긴 한데 못 외웠으면 그냥 써. 그냥 4-x 제곱은 집어넣으면 4-4 사인 제곱 세타니까 4로 묶으면 1-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래서 얘는 4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겠구나. 그치? 저는 좀 미리 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외웠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안 쓰지. 그냥 바로 들어가지. 그치? 자, 그래서 새로운 조건들 싹 다 했으니까 바꿔줍시다. 세타의 범위는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싹 바꿔주면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4 코사인 제곱인데 루트 씌워지니까 2 코사인이고 뭐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dx는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상수는 다 약분될 거야. 자, 그럼 봐봐요.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바꿔보자. 인테그랄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니 사인 분의 1은 코시컨트거든요. 자, 그래서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d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었죠? 코탄젠트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세타. 범위는 6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2분의 파이는 무한이니까 코탄젠트 2분의 파이는 0이죠. 역수지. 자, 그래서 이거 잘 적용해서 해주신다면 2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는데 답은 몇 번이니? 1번 나오겠지? 됐어요. 물론 이게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뭐 코탄젠트의 제곱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래 바꾸나 저래 바꾸나 사실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 번 더 바꾼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코사인 제곱 1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치?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 자, 넘어갑시다. 17번 문제. 자, 지울게요. 자, 17번 볼까요? 17번.
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저렇게 나와 있대. 이때 x는 1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 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을 만족한다 라고 했잖아요. 조건이. 그치? 그러면 요 f1과 리미트 x가 1일 때 요 fx 이 값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치? 이 값이 똑같다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대. 존재한대. 존재함. 자, 그러면 f1 값은요. x도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뭐 필요 없고 1 더하기 1이고요. 그치? 1 빼기 1 더하기 a잖아. 그러면 2분의 a 나오겠지? 얘가 함수값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x에 1 집어넣으면 사실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내가 a값 못 구하잖아.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좀 따져볼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좌극한 한번 따져볼까?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이보다 작을 때 그쵸? x의 n승 더하기 1이고요. x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 1보다 작잖아. 그럼 0. 얼마? 그러니까 분수꼴 나오지. 분수꼴에서 무한대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심플하게 야 2분의 1의 n승은 물어봤어. 근데 n에다가 이제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2분의 1의 무한대승. 그럼 얼마니? 0이죠. 그치? 0이야. 그럼 얘도 0이라. 그럼 얘도 0이네. 됐어. 1보다 작다며. 미세하게 작겠지. 근데 분수꼴 나오잖아. 괜찮아.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뭐 1이니까 1분의 a 마이너스 1. 그래서 a 마이너스 1 나오죠. 괜찮니? 괜찮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극한 연속일 조건을 찾아라라고 했다면 우극한까지 계산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존재한다며 연속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바로 하시면 돼요. 괜찮니? 2분의 a는 a-1 이렇게 해서 바로 하면 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a는 얼마야? 2겠네. 답은 몇 번이야? 5번입니다. 왜 안 해도 되냐? 연속이라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 존재하겠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똑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며. 그치? 그래서 굳이 우극한까지는 안 갔습니다. 물론 정석풀이 뭐 더 나아가서 연속의 조건을 찾아라라고 하면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연속이라고 줬잖아요. 쉽지? 그래서 약간 이제 우극한까지는 좀 생략이 된 생략한 문제예요. 됐어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x의 구간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에서 함수 fx는 x 코사인 제곱 더하기 x 사인 2x의 평균값이래요. 자, 키포인트. 자, 평균값이야. 됐어. 이렇게 평균값, 평균 높이, 평균 깊이 뭐 이렇게 평균 값을 의미하면 우리가 적분의 평균값 정리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x의 범위까지 주어졌잖아. 됐니? 자, 적분의 평균값 정리 시작을 해볼까? 자, 그래서 평균값 이제 fc는 그치? 자, 파이 빼기 마이너스 파이였고요. 아이고, 자리가 좀 필요하겠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x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x 사인 2x dx. 그치? 적분의 평균값입니다. 파이 빼기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얘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적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즉 구간대칭이면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먼저 따져주고 했어요. 먼저 따져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x 곱하기 사인 x잖아요. 사인 2x지. 자, 그럼 봐봐. 얘 뭐야? 기함수지. 그치? 코사인도 우함수인데 우함수의 제곱도 우함수니까 우함수죠?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하거나 나누면 무조건 기함수였고요. 자, x 기함수지, 사인도 기함수지, 곱하지, 우함수지. 서로 같은 것끼리 곱하거나 나눌 시에는 무조건 우함수다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기함수의 구간 대칭은 0이니까 얘 필요 없어. 됐어? 자, 그래서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2파이분의 1에 인테그랄. 자, 우함수잖아. 그치? 우함수다. 우함수다. 우함수니까 2배 해주시고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곱하기 sin 2x dx 이렇게까지 정리했어요. 2는 뭐 약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과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도표적분법. 그치? 부분적분인데. 자, 한쪽은 얼마가 될 때까지 0일 때까지 미분입니다. x 한번 미분하면 1, 한 번 더 미분하면 0. 두 번 미분했죠? 그러면 사인 쪽은 두 번 적분할 거야. 자, 적분하면 2분의 1 코사인 2x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2x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까지 한 번 더 잘 적용시켜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x 코사인 2x 더하기 4분의 1 사인 2x.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인데요. 사실 사인 2파이나 사인 0이나 전부 다 똑같은 0이기 때문에 사인 쪽은 사실 무시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파이 집어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문제예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좀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 아이고, 실수할 뻔했네. 자, 앞에 파이분의 1이 있었어요. 아이고, 순간적으로 실수할 뻔했네요. 자, 파이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파이를 싹 해줘서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2번이 문제야. 미안합니다. 그래서 상수를 순간 저도 안 쓰잖아요. 순간 안 썼잖아. 이게 실수인데 여러분들도 이 상수를 빠져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적분한 게 너무 이제 잘 풀었어. 그렇지? 그래서 금방 풀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 사실 상수가 있었네 항상 생각을 하시고 상수 먼저 써야지 로 들어가야지 아까처럼 이 실수가 안 날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풀 거다. 자, 19번부터 이어서 가봅시다. 자, 19번 문제는 어떤 거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있는다.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20cm씩 길어질 때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면 이 사실 동심원이라는 게 이렇게 파동 모양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이 똑같으면서 원이 이렇게 퍼지는데 사실 요거는 가장 바깥쪽 원이니까 그냥 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원은 중심, 반지름이 R이 있는 녀석이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의 변화율부터 찾아볼 거야. 넓이의 식은요, S는 파이 R 제곱이죠.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초당 20cm씩 반지름이 길어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R 프라임,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시간 t에 대한 R의 변화율은 플러스 20이죠. 길어진다 했으니까. 줄어들면 마이너스 20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은 됐어? 야, t가 3초 지났대. 그러면 3초가 지났을 때의 R은 얼마니? 3초 지났으니까 1초마다 20cm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60이죠?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 t로
미분입니다. 시간 t로 미분. 변화율이야. 됐어. 변화율은 무조건 시간 t로의 미분이에요. 자, 그럼 봐봐. s를 시간 t로 미분한 거야. 됐니? 자, 일단 파이 r 제곱이니까 2파이 r이고 곱하기 dr dt.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r은 60이고요. r'은 20이었으니까 2400파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니? 5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변화율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화율. 이 변화율은 시간 t로 미분하는 거야. 시간 t에 대한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니? 변화율이야.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한다잖아. 시간에 따른 변화지. 됐어?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20번 문제. 자,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T와 YT가 저렇게 되어 주어질 때 T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의 점 P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제 매개변수 함수죠. 근데 이제 곡선의 길이, 그렇지? 됐어? 그래서 원래 L은 됐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라고 했고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dt. 요게 식이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그래서 공식은 공식이고 이제 식을 좀 찾아야 되니까. 자, xt는 et-sin et예요. 그럼 x't는 e-e 코사인 et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x't의 제곱은요. e-e 코사인 et의 제곱이니까 4-8 코사인 et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et예요. 미리 하고 들어갈 거야. 뭐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계산수가 안 나겠지. 자, 그 다음에 yt는 1- 코사인 et예요. 그럼 y't는 2 sin et니까 y't의 제곱은요 4 sin 제곱 et. 됐어? 자, 그럼 내가 필요한 x't 요거의 제곱 더하기 y't의 제곱은 두 개 더해봐. sin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지. 그래서 8 빼기 8 코사인 et인데 루트 안에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조금 정리해주면 8에 그렇지? 곱하기 2분의 1에 2 곱하기 2분의 1에 1- 코사인 et. 자, 2분의 1- 코사인 t는 우리 반각 공식에서 많이 썼었어요. 그렇지? 16 사인 제곱 t로 들어갈 거야. 됐어? 됐니? 그래서 여기서 딱 집어넣을 겁니다. 다 적었겠죠? 지울게. 앞에 것만 지울게. 자, 그러면 L은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 집어넣어 16 사인 제곱 t dt. 자,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4 사인 t로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의 코사인 t.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니까요. 뭐 집어넣으면 8 나오겠지?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너 공식 알고 있어? 야, 매개변수 줄게. 너 곡선의 길이 한번 구해보렴. 공식 잘 외웠니? 물어보는 거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 정적분의 응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키포인트가 없어. 그냥 끝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구하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만 잘 외워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1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수긴 한데 이제 위에 보시면 루트 2부터 루트 2n까지 더한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수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수열의 형태를 바꿔볼게요. 됐어? 자, 변화하는 건 2부터 2n까지니까 됐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로 갈 때로 할게요. 자, 분모는 n, 루트 n은 고정값이니까 그대로 놔둘 거고요. 루트 2부터 4, 6 더 나아가서 루트 2n까지니까 루트 2k죠. k가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루트 2만 살짝 뺄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로 갈 때 루트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정적분의 뭐야? 무한급수죠. 정적분. 자, 그러면 봐봐. 극한과 급수 나왔네. 그치? 이거 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죠. 왜? n 앞에 개수가 1이다. k는 1부터잖아요. 얘는 n이 없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0이지. 됐니? 자, 그 다음에 n분의 k를 x로 바꾼다. 그쵸? 그 다음에 이 n분의 1을 dx로 바꾼다. 그래서 n분의 1이 없으면 사실상 성립이 안 되지. 그래서 n분의 1이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n분의 k를 x로 바꿀 거다. 그치? 그냥 이게 끝이죠. 계산만 잘하면 돼. 자, 근데 적분 좀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x를 x의 2분의 1승 dx로 바꾸면 적분은 플러스 1승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x의 2분의 3승이면서 2분의 3이 역수인 3분의 2만 잘 곱해 주신다면 0부터 1까지. 그러면 3분의 2가 바로 나오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구나. 여기서 루트 2 이거를 자, 그래서 루트 2 이렇게 3분의 2 루트 2. 답은 그래서 1번이 문제다. 그치?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정적분의 도함수, 더 나아가 정적분의 무한급수, 정적분의 무한급수 잘 알아두시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범위를 설정하는 거. 그치? n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 포인트. n분의 k를 x, n분의 1을 dx로 바꾸는 것만 잘 아시면 상관없는 문제야. 되게 쉬운 문제죠.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번. x 3승 더하기 y 3승은 6xy 위에 점 3,3에서의 설명을 옳은 것을 한번 싹 봤는데 보기를 한번 싹 봐봐. 여기선 사실 잘 모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며 양수이며 아니면 접선이 곡선이 아래에서 존재한다, 위에서 존재한다니까 임계점 찾아서, 그치? 임계점 찾아서는 아니고 점 3,3에서의 기울기의 값과 3,3에서 도대체 극대냐 극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며 이걸 먼저 파악하려면 자, 일단 우리 y에 대하여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함수입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는 0꼴로 바꿔줄게. 그치? 됐어? 그래서 요거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미분할 거야. dy dx 마이너스 fy분의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6x x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y인데 3으로 다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y 3,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접선의 기울기 음수 1번 아니면 2번 확인. 나머지 싹 다 지워. 그럼 접선이 곡선 위에 존재하냐 아래에 존재하냐 이거거든요. 괜찮니? 자, 요건 뭐 쉬우니까 지워도 되죠. 이거는 미분한 거 한 개.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좀 써놓게. 써 먹어야 되니까. dy d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y 요거 3,3일 때 마이너스 1이었다. 여기까지죠. 자, 그 다음에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접선이 곡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인데 이게 말하는 거는 봐봐.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됐어? 됐어요? 자, 그런데 요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가진대. 그럼 얘는 곡선 위에 있는 녀석이지. 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가진대.
그럼 얘는요, 곡선 밑에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엔 두 번 미분해서 체크해라. 됐니? 그래서 음함수의 두 번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귀찮은 문제죠. 마이너스. 자, 미분한 거 괜히 써준 거 아니야. 이거 그대로 미분할 거거든요. y제곱 마이너스 2x를 제곱. 자, x 미분하면 2x고요. 마이너스 2y 프라임. 그치? 음함수다, 음함수.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 곱하기 2y 곱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3,3 집어넣고요. 이 3,3일 때 y 프라임 값도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두 개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싹 다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분의. 자, 집어넣으면 600이 더하기 2니까 8인데 8, 3, 24.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24니까 48.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답은 그치? 얘 음수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음수, 두 번 미분한 게 음수 값이면요. 극대야, 극소야? 약간 극대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곡선은 요 모양이네. 그치? 접선이 곡선 위에 존재하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괜찮니? 여기니까. 0보다 작으니까 극대 느낌이네. 극대 느낌이네. 그치? 됐어요? 정말 극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임계점에서 이제 극대 곡선을 찾는 거긴 한데, 극대의 형태의 모양을 갖추겠지. 그치? 지울게요, 이제. 자, 우리 이제 23번 문제로 넘어가자. 자, 23번 보시면 극곡선 R은 2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의 내부 영역을 직선 x는 4를 축으로 하여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극곡선 R이 주어질 때 회전시켜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이거 공식 잘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봐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살짝 설명할 건데, R은 2 플러스 루트 3 사인이니까 약간 통통한 심장형이 나오겠지. 그쵸? 얘가 X고 Y야. 자, 근데 요 X는 4를 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입체의 부피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심장형의 넓이만 알 수 있으면 파푸스 정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그쵸? 왜? 여기 중심에서부터 축까지의 거리가 4니까. 그쵸? 됐어? 됐니? 자, 그래서 넓이는 A로 볼까? A는 자, 2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죠? R 제곱 D 세타니까 2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 제곱의 D 세타. 자, 해주자. 2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4 더하기 4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3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요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쉽잖아요. 그치? 왜? 그냥 적분 다 되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인데 요것도 이제 좀 여기다 쓰면서 자, 다 적용해주면 2 세타 더하기 2 루트 3 사인 적분하면 코사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2분의 1 다 적용시켜주면 더하기 2분의 3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거든요. 그치? 자, 근데 요 녀석은 뭐야? 와일리스 공식이야. 사인 제곱이니까. 거기다 0부터 2파이까지잖아. 범위도 완벽해. 그래서 4배 해주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4 곱하기 4분의 파이라 단순하게 파이 나오거든요. 그치?
그래서 집어넣어서 해줍시다. 근데 코사인도 이 0부터 2파이까지 값을 구하면 0이야. 왜? 코사인 2파이도 1이고요. 코사인 0도 1이기 때문에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4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와서 2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오지. 괜찮니? 넓이가 됐어. 자, 파푸스는 뭐야? 파푸스, 그치? 밑면의 넓이죠? 그치?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치? 자, V는 A 곱하기 높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높이는요, 지금 여기서 중심부터 반지름 거리가 4잖아. 자, 그래서 4 곱하기 2파이죠? 그죠? 얘가 8파이. 이렇게 되겠지. 자, 왜냐면, 자, 봐봐. 중심에서 회전시킨다 그랬죠. 축을, 그치? 그래서 회전시키면, 요런 식으로 중심에다가 분필을 대고 회전을 시키면 요런 식으로 돌 거야. 됐어? 자, 이때 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4인 원이 하나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파푸스는 요거를 잘라서 펼쳐서 기둥으로 만들어서 평균값을 내서 할 거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축까지의 거리를 반지름과 가지는 원의 둘레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둘레지. 반지름이 4고. 그렇지? 2파이r이 둘레잖아요. 됐어? 자, 그래서 따라서 2분의 11파이 곱하기 8파이이기 때문에 44파이 제곱이 최종적인 답이 나오는 2번인 문제다. 그치? 답이 2번인 문제다. 됐어요? 넘어갈게. 자, 24번 문제. 자, 이번엔 구간, x의 구간이 2a분의 1부터 2의 제곱에서 함수 fx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마이너스 3이다. 이때 양수 a의 값을 찾으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의심을 해봐. 근데 fx의 형태도 온전하게 줬고요. 요 구간도 잘 줬잖아. 그치? 일단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네. 그러면 구간, 경계값과 더불어 임계점도 찾아야 되거든요. 됐니? 자, 그래서 임계점부터 찾아보자. 자, fx는 x분의 a, ln x 이기 때문에 f'x는요 x제곱 미분하면 a 마이너스 a ln x 얘가 0인 거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만 0이면 되죠. 1 마이너스 ln x는 0 따라서 x는 2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구간이 2분의 1부터 x가 2의 제곱이니까 이가 범위 안에 있어? 범위 안에 있어. 자, 그래서 경계값 2분의 1과 2의 제곱하고 사이 안에 들어있는 임계점의 값 또한 써서 구해서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분할 거예요.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2 됐니? 2 제곱 집어넣으면 2 제곱분의 2 됐어? 2 집어넣으면 2분의 a 이렇게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두 개 비교해봐. 자, 근데 봐봐. 2제곱분의 2와 여기도 2제곱으로 맞춰주면 2제곱분의 a이죠. 아이고, 여기 2a인데 2a. 그렇죠? 근데 2보다는 a가 더 커. 됐어? 그래서 얘가 최대, 라지 m. 마이너스는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마이너스 a 제곱.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플러스만 될 거예요. 왜?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거든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문제야. 됐어? 자, 지울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야, 연속함수 f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상 이거 여러분들이 풀 줄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보시면 사실 얘가 거의 정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를 먼저 하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a-x) dx. 얘를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사실 fx를 좀 바꾸는 게 좀 좋겠죠? fx dx. 자, 그래서 x는 요거 있죠. a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a-t 요걸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잖아. 그러면 0 나오려면 t는 a 값 나와야 되고 0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미분해주면 dx는 마이너스 dt 나오니까 적용시켜줄게. 자, 그럼 마이너스 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0에 f a-t dt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를 사용하면서, 그치? 마이너스를 사용하면서 범위를 바꿔줄 수 있더라. 사용하는 게 사용했으니까 없어지잖아. 그래서 사용한다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가가 똑같죠. 그래서 요 0부터 a까지면 a를 기준으로 저렇게 a-t로 바꿔볼 거다. 미지수 x를. 그래서 만족하는 거 찾는 거야. 근데 이제 가는 맞지? 자, 나.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 sin x dx거든요. 됐어? 그래서 얘도 x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로 바꿀 거야.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라고 했으니 t는 2분의 파이 나와야 되고 2분의 파이 나오려면 0 나와야 되겠지, t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미분하면 dx는 마이너스 dt. 마이너스 있죠? 범위도 우리가 항상 큰 게 위쪽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바꿀 때 바로 마이너스 사용해서, 그치?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로 바로 바꿔. 자, 그 다음에 f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dt. 자,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파이 공식 쓰면 되죠? 그치? 자, sin 한 개, 홀수야. 그치? 그래서 원래 여기다 갈까?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코사인 t로 바뀌죠? 뭐 뒤에가 마이너스 t든 플러스 t든 상관없다 그랬어. 무조건 t로 써준 다음에 올사탄코로 들어가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1사분면 쪽이죠. 그래서 플러스. 됐니?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 코사인 t dt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나도 맞아요. 나도 맞아. 그치? 바꿔줬는데 맞았어. 괜찮니? 자, 그런 다음에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울게. 다를 한번 볼까요? 다도 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인데요. 자, f 탄젠트 x dx 요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x를 t로 바꿔줄 거야. x를 뭐 어떻게? 2분의 파이 기준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로 바꿔줄 거야. x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고요. 됐어? 자, 그래서 얘도 2분의 파이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분하시면 뭐 dx는 마이너스 dt가 나오니까 됐니? 자, 이제 바꿔주겠지. 바꿔주시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용하면서 다시 바꿔준 거야. 자, 그 다음에 f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dx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바꿔주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에 f의 이 코탄젠트
아이고요. x로는 왜 썼대? t지. 그래서 코탄젠트 t, d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것만 많이 했어. 2분의 파이 공식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탄젠트도 이제 코탄젠트로 바뀌어지는데 사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잖아. 근데 탄젠트는 원래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정말 귀찮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바뀌었어? 코사인이죠. 코사인 t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니까 홀수잖아. 사인 t죠. 그리고 올사탕코로 봤을 때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쪽에 있으니까 전부 다 플러스야. 됐어? 그래서 이제 코탄젠트 t로 바뀌어요. 사인분의 코사인이 코탄젠트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정말 귀찮지? 근데 이것도 이제 할 줄 알아야지. 저 배운 거 없어요. 이러지 말고. 탄젠트를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뭘 배운 게 없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는 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알았죠? 이제 안 틀리면 돼. 자, 그래 가나다 다 맞네요. 라가 맞는지만 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라를 보시면. 자,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f 탄젠트 x dx고요. 2분의 파이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지만 4분의 파이가 기준이잖아. 바꿔. 자, x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이렇게 됐니?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라고 나와 있으니 t는 4분의 파이일 거고 0일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dx는 마이너스 dt 여기까지 바꿔줄까? 자,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사용하면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로 범위를 바꿔주시고요. f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 dt 이렇게 바꿔줄게요. 2분의 파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우리 이제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합차 공식 배웠잖아. 자, 1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t 분의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탄젠트 t인데 우리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인 걸 아니까 이제 1 더하기 탄젠트 t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t로 정리가 되자니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f에 1 플러스 탄젠트 t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t d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얘도 맞아. 자, 가부터 라까지 싹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문제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요. 지금 틀려도 돼. 왜? 다음부터 안 틀리면 되거든. 그래서 오답 잘 해주시고 이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것들만 잘 가져가 주신다면 다음 모의고사 때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